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. 근데 보통 이거 보시는 분들이 부업 위주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만 원 버는 거는 진짜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구메이딩건 크로스건. 네, 진짜 쉽고 그 이상으로 벌기도 엄청 쉽지만 고민하고 생각할 것도 분명히 없지는 않다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구대판다입니다. 오늘 인터뷰하실 대표님은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 대표님이십니다. 저희랑 같이 로켓크로스 수업을 들으셨고 지금 한 달은 순수익 어느 정도 벌고 계시나요? 엑셀 주신 거대로 네. 하면 한 800 정도 넘는데 네. 조금 보수적으로 한 700 정도. 800만 원인데 혹시 모르는 비용을 생각해서 700만 원이다. 근데 저희가 드린 엑셀 시트가 부가세까지 다 빠진 자료라서 다 네. 뺀 자료라 가지고 네.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저희 수업 수료하고 6월 초에 끝났으니까 네. 지금 8월 달인데 종료하고 2달 정도 만에 월 순수익 8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세요. 네네.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월 순수익 800만 원을 벌게 되었는지 그 비법은 뭔지 어떻게 그 800만 원어치나 물건을 잘 팔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파는지 오늘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구대 판다님 로켓크로스 수업을 들은 서 대표라고 합니다. 대표님 근데 네. 어떻게든 표준어를 구사하려고 해도 네. 부산말은 숨길 수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서민석입니다. 우리 대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30 초반. 30 초반. 네. 그런데 원래는 그 부동산 업을 하셨었어요.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하시다가 공인중개사를 접고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드셨어요. 쇼핑몰 사업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? 일단 공인중개사라는 것 자체가 거의 육체노동에 가까운 직업이다 보니까 몸 아프거나 그리고 덥거나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일하기가 엄청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속내를 이야기하면 네. 좀 편하게 일하려고. 네. 근데 보통 뭐 주거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물건이 많아야지 네. 광고도 많이 할 수 있고 손님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것 말고는 확실한 방법이 잘 없거든요. 나이 많으신 분들이 부동산 업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발품을 잘 팔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일들이 저는 육체노동이라 생각을 해서 이게 계속해서 할 수는 없겠다.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쇼핑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그 처음 시작한 게 이 로켓크로스인가요? 구매 대행 조금 했고 구매 대행도 수업 들었거든요. 네. 근데 부동산 일이랑 좀 병행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한 것도 있고 구매 대행으로도 지금 한 1,000만 원 정도는 매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지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? 네. 주문 처리만 하지 않아요? 네네네. 그러면 구매대행 1,000만 원 네. 그리고 로켓크로스로 또 한 4천에서 5천 정도 나오면은 합치면은 5천 정도 나오겠네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비교하면 육체적, 심리적 노동 할 거는 다 하면서 일했던 때랑 솔직히 지금 주문 처리밖에 안 하니까 물론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쳤긴 하지만 훨씬 편하긴 편하죠. 그 인고의 시간이라는 건 그동안 그 이런 매출을 만들어서 자동화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네네. 나 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?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분들 네.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.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. 네. 그 중개사 밑에 직원이 아니라 네. 그러면 뭐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말고 네. 그냥 노멀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 한 달에 어느 정도 근데 이게 너무 분야도 많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공인중개사도 괜찮다. 네. 그걸 버틸 수 있는 특히나 아빠들은 잘합니다.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잘하는데 근데 물론 근데 그 500이 네. 그 중개사분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은 주말에도 사실 출근을 가끔 하잖아요. 네네. 거의 하죠. 그러면 그것도 다 포함하고 계속 걸어 다니고 이렇게 네네네. 그런 기준에서 네네. 그러면 대표님은 그 공인중개사를 그만두고 쇼핑몰로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네. 만족도가 어때요? 솔직하게. 네. 이게 좀 불안한 마음 빼고는 최상이죠. 네. 불안한 마음은 네네.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. 네네네. 대표님은 몇 개 제품 파세요? 지금 주력 상품이 몇 개예요? 잘 나가는 건 한 개. 그거 한 개? 네네. 그게 거의 매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? 한 90%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. 네. 거기만 힘쏟고 계시는구나. 네. 근데 힘 쏟는다기보다 네. 네, 그냥 그게 어떻게 뭐 잘 걸려가지고 네, 그래 된 것 같습니다. 하루에 몇 개씩 팔려요, 그게? 물론 반품량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판매량으로만 치면 한 200개 정도. 하루 200개요? 네, 많이 나갈 때 200개, 적게 나갈 때는 한 100개 정도.
판매 금액이 얼마예요, 하나에? 15,000원 정도. 원가는요? 그냥 상품 원가 자체는 2,000원 정도. 그러면 네. 물류비 달고 국내 떨어지면 한 3,000원 정도 될 거고, 그러면 크로스 입출고 비용까지 다 빼면 나한테 남는 게 얼마예요? 광고비 제하기 전에. 한 8,000원. 괜찮다. 네. 대표님 되게 조그만 거 되게 잘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. 네.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대표님처럼 조그만 제품들은 경쟁이 세단 말이에요. 네. 그렇게 조그만 제품은 어떻게 찾았어요? 일단은 수업 들을 때 네. 이것저것 뭐 피드백을 좀 주시니까 그거 토대로 조금 했고. 저희가 고른 상품인가요, 그게? 네, 그거랑 시즌 상품이나 아니면 데이터랩 이런 거 네. 주로 이용했고. 네, 거기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골라가지고 마케팅 하는 법 그거대로. 알려드린 대로 했다? 네네네.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네.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욕한단 말이에요. 네네.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줘라. 그럴 수 있단 말이죠. 어떻게 소싱하게 됐는지 그걸 알려주세요.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제품 디자인이 뭐 있을 거긴 하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. 다른 거에 비교해가지고. 근데 그게 장점이 되진 않았어요. 네.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제품을 소싱할 때 네. 다른 애들이랑 뭔가의 차별점이 있어서 소싱을 했는데 네네. 그걸로 인해서 팔리진 않았다. 팔리진 않고 마케팅 그거 알려주신 거 말고는. 그래도 네. 그럼 무슨 마케팅 했는지 네. 이렇게 말해도 이런 거 했어요 정도만 알 수 있지. 네. 혹시 뭐죠?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. 그거 말 요약해서라도 말해주세요. 일단 1페이지로 네. 1페이지 상단에 꽂는 방법. 네. 그럼 말하면 안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아니 또 내가 말렸어요. 소싱을 어떻게 했냐고요? 소싱을. 확인하고. 오케이, 좀 더 그럼 네. 디테일하게 봅시다. 그 네이버 데이터랩 보고 네. 데이터랩에 무슨 정보를 본 거예요? 검색량을 주로 본 것 같긴 해요. 대표님 검색량. 네네. 뭐 수업 시간에 있는 거여도 괜찮으니까 뭐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. 네. 그러면 이 검색량이 몇부터 몇 사이에 있는 걸 고르셨나요? 한 10,000 이상은 무조건 봤던. 그러면 시즌성으로 보신 거예요? 뭐 시즌성이기도 한데 네. 비시즌에도 팔릴 거라 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그 상품 사입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시즌성이면서 비시즌에도 수요가 있는, 이렇게 시즌성 제품이라고 하면 물총, 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보면 그 특정 기간에 빵 뜨긴 뜨는데 그 기간 외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에 엄청 폭발적으로 팔리진 않으나 비시즌에도 어느 정도 팔려주기 때문에 시즌 동안 팔지 못해서 우리가 떠안아야 될 악성 재고 위험의 부담을 조금 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완전 초보자분들이라면 시즌성 상품 중에서 그래프를 보시고 메인 피크를 찍지 않는 그 외의 시점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 한 3,000에서 5,000 이상 정도 수요가 나오는 제품을 그로스로 소싱을 하면 완전 실패하진 않는 소싱법일 것이다. 필패는 안 하는 소싱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그 마케팅 기법 외에 제가 알려드린 그건 좀 그렇고 다른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는 건 없어요? 그 카페 핫딜 맘카페 같은 거. 맘카페? 네. 처음에 핫딜 했는데 잘 안 돼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시간에 해라. 뭐 어디서 더 잘 될 거니까 여기서 해봐라.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네. 그 핫딜 한 날 판매량이 어떻게 나왔어요? 평소보다? 그날은 매출 한 2배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. 이게 핫딜이 사실 예전처럼 막 잘 되지 않고 유명무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그런데 내가 어떤 카페에 어떤 문구로 어떤 홍보 이벤트로 몇 시에 어떤 상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맘카페 핫딜 같은 것도 저희가 조만간 유튜브로 뭐 찍어 볼 테니까 맘카페 핫딜도 한번 꼭 해보세요. 또 다른 마케팅은 안 해봤어요? 유튜버 또. 협찬하셨구나. 네. 이 상품 말고 다른 상품도 몇 번 했는데 유튜버도 해봤고 체험단 이런 것도 했죠. 네, 체험도 하고. 네, 유튜버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 유튜버가 자기 요즘에 거의 다 파트너스 걸어가지고 영상 밑에 네네. 걸어놓죠. 네. 근데 안 거시는 분도 있고. 네. 근데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효과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영상이 빵 터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간간히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. 네네.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한테 협찬하는 거 여러분들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? 돈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인플루언서한테 협찬은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집을 짓는다. 내가 우리 가족들이랑 들어가서 새로 살 집을 짓는다 생각하시고 하나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. 근데 완성이 언제 되냐? 시공사도 몰라요. 입주사도 몰라요. 아무도 몰라요. 그런데 그게 입주가 되기만 하면 분양가가 확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광고도 하고 있어요? 네네. 네.
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? 광고도 마찬가지로 뭐 선생님 일단 시작은 알려주신 대로 시작을 하고 대표님 근데 거의 알려드리는 대로 안 하잖아요, 스타일상. 좀 하는데요.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그냥 그대로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쿠팡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오거든요. 광고 담당자가. 네. 근데 그걸 또 대처하는 법도 알려주시긴 해요. 광고 담당자들이 광고 많이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그런 방법도 그 생각해서 하고 그리고 광고 담당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간중간에 섞어가지고 하는데 광고 담당자가 도움이 돼요, 그죠? 네네. 리포트 주시죠? 네네. 네. 그거랑 효율이랑 광고 보고서 보고 조금 분석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광고 보고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초보자들이 모를 것 같아요. 네. 제가 봤을 때 초보자분들은 광고를 만들어 놓고 이거 왜 매출이 안 나오지 하면서 퍼센테이지 효율만 조정하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. 네네. 근데 쿠팡은 광고를 세팅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 제외 키워드, 예산, 효율 요게 다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보고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네. 그 물론 아예 초보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뭐 해본 게 없으니까. 그런데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미 한 번쯤은 광고를 경험해본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. 그러면 대표님은 그 광고 보고서 분석을 어떻게 하세요? CPC 광고 많이 빼먹는 애들 그런 네. 애들 체크해가지고 재배시키고 근데 연관이 없어야 되겠죠. 연관 있는 것들은 비싸도 놔두는데 연관 없는 것들은 다 삭제 다 하고 주로 근데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진짜 이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. 진짜 이게 달아서 그런 것 네, 같습니다. 진짜 다예요. 뭐 진짜 할 게 없고. 네. 근데 서울대 가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. 아 우리가 아이, 또 과찬을 또 이렇게. 그러면 대표님 궁금한 게요. 부산 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서울에 오셨다길래 하루 이틀 놀러 오셨구나 했는데 일주일째 서울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. 하루에 일을 얼마나 하세요? 하루 종일 하는 업무가 물론 그 전에 일은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. 하루에 뭐 아침 6시 50분에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가서 컴퓨터로 판매 통계만 보거든요. 하루에 몇 개 팔렸는지 얼마나 하는지 네. 주문 처리도 할 거 없고 그리고 재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만 파악해가지고 넣고 3PL 창고랑 조금 소통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한 30분? 진짜로 물론 그 전에 다 했어요. 다 해놨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앞으로도 해가야 돼요. 이게 항상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거라서 어제 뭐 했어요 그러면? 헬스장 갔다가 네. 밥 먹고 친구 만나고 네. 뭐 그 다음에 누구 만나지 이 서울에 와 있는 기간 동안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다음 거 소식 뭐 하지라는 생각은 계속 하죠. 그 전날은요? 를 반복해요. 그 3PL 쓰고 주문 처리도 쿠팡이 알아서 하고 반품 받는 거 저희 창고에서 알아서 대표님한테 그냥 이만큼 나왔으니까 돈 내세요 그것만 네네. 보내주고 계시고 네. 진짜 로켓크로스를 로켓크로스답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. 이 일이 할 게 너무 없으니까 투잡 뛰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. 이게 너무 안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요. 구매 대행을 빨리 하세요. 그렇게, 제대로. 네,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매 대행도 주문 처리만 하고 있죠. 효자 상품. 네네네. 효자 상품도 하나죠. 그 매출 1,000만 원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주문 들어오나 보네요. 네.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들어와도 단가가 조금 있는 거라 가지고 걔는 얼마 남아요? 한 개 팔면 한 3만 원? 구매 대행으로 한 3, 400 남네요. 로켓크로스로 한 7, 800 남는다고 했으니까 한 달에 또 1,000이네? 까지는 안 될 거긴 한데 네. 7월 달은 90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.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로켓크로스랑 구매 대행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이런 사람들은 구매 대행해라. 네. 이런 사람들은 로켓크로스 해라. 그냥 안정적이게 하고 싶으면 구매 대행이 낫죠. 그래요? 네, 마음적으로. 왜냐하면 사실 저도 혼자 있으면 사입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요. 이게 내 돈 10만 원, 50만 원, 100만 원, 200만 원 이게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선뜻 몇백 개를 사온다는 게. 근데 구매 대행은 주문 들어오는 것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거라 보거든요. 사입은 어느 정도 운의 영역도 있다 보니까 물론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할 거면 구매 대행을 해서 그냥 주문 들어오는 것만 그대로 결제 처리하면 되니까 되는데 사입은 옆에 좀 든든하게 지원이랑 이렇게 물어보고 피드백 주는 분 없으면 선뜻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수업 들을 때 항상 이 생각했었어요. 이거 팔면 팔릴까? 항상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는데 옆에 있으면 도움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상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어느 정도 체크해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좀 의지도 되기도
하는 것 같긴 해요.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크로스 추천하냐고. 아, 어떤 사람한테 구매 대행 추천하고 네. 어떤 사람한테 크로스 추천하냐. 목돈 조금 있으면 사이. 목돈이 한 그래도 한 2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2천만 원. 2천 정도 해야지 본격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. 2천 가지고 알려주는 대로 그 마케팅 방법을 쓰면 무조건 팔린다. 근데 그 돈이 2천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500, 500, 500 이렇게 하면서 쿠팡이 정산이 조금 늦으니까. 아니지 500이 아니 사실 처음 살 때만 2, 300 사오잖아요. 네. 처음에 200 정도 쓰고 근데 처음에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면 200배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서 팔리는 거 또 사와야 되니까. 네네. 그러면서 쿠팡에서 좀 묶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? 돈이 정산이 정산. 좀 늦으니까 그러면 200 처음엔 200으로 시작한 게 나중에는 2,000 정도 필요하지 않나. 그게 그래야지 좀 안정적이게 컨트롤할 수 있고. 맞아. 네. 안정적이고 과감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. 과감하게.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돈이 없으면 사람이 또 들려가지고 이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나보다 남들이 먼저 알아서 걔네가 먼저 소싱해 버려. 네네. 네, 그래서 뺏기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. 네네. 그리고 구매 대행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하시고. 근데 물론 구매 대행이 노동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. 주문서를 계속 해야 되긴 하니까. 네네네. 누구나 다 할 수 있다. 이거 혹시. 근데 보통 이거 보시는 분들이 부업 위주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만 원 버는 거는 진짜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구매 대행이건 크로스건. 그래서 네, 진짜 쉽고 그 이상으로 벌기도 엄청 쉽지만 고민하고 생각할 것도 분명히 없지는 않다. 아 근데 진짜 확실한 건 네. 제가 해본 바 쇼핑몰 사업을 6개월을 지속했는데 250, 300 이상을 못 버시는 분을 저 많이 보진 못해가지고 그렇죠. 근데 다들 기대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못 미치니까 되게 많이 실망들을 하시는데 적어도 한 250, 300 정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유료 강의 안 봐도 되잖아요. 근데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진짜 배우고 안 배우고는 천지 차이라 생각해요.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막 크로스나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? 저는 진짜 솔직하게 오케이 편집 안 할게요. 네, 진짜 직설적으로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서 아침에도 출근해보고 퇴근 시간에도 출퇴근 시간에 다녀봤거든요.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이야기해보면서 이 생각을 했는데 2, 300만 원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나? 차라리 이거 하지라는 생각 많이 해요. 근데 대표님 하신 말씀이 제가 잘 알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.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빌딩숲 사이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여유를 되게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낀다고. 저 젊은 친구들이 본인의 사업을 하면 저렇게 점심시간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조금의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깨지 못하는 게 참 아쉽다고.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놓고 말할 수는 없죠.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. 그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가야 그래서 되는 내가 안아야 되는 거니까 개개인이 안아야 되는 거니까. 근데 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좀 솔직히 공감은 돼요. 절대 그분들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제 기준으로서 그리고 제가 몇 년 후나 몇 개월 후에 또 후회할 할 수도 있겠죠. 있겠죠. 네. 나도 직장인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 그냥 소신 있는 발언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. 우리 나이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해보지 않을래? 라는 말씀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. 맞죠? 네. 오늘은 그 서 대표님을 모시고 3개월 정도 안에 이렇게 매출을 달성하셨는지 순수익을 벌고 계시는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대판다 채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